안녕하세요.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지금 현대차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후에 공장 생산까지 협의가 되면 대기 기간이 많이 앞당겨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후에 반도체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백지화됐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도 대기 기간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봤자 불과 일주일 전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가 반도체 대란 때문에 난리였죠. 신차 출고를 많게는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예비 차주들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도체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을 풀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공급난이 해소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공장 가동을 늘려서 대기 기간을 해소시킬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반도체 공급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도체의 원재료인 황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예 반도체 생산 단계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차종 대상이던 최대 생산 계획을 가장 적체가 심한 차종에만 적용시키는 차선책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GV60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였고 연말에 생산 확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기 기간 해소가 안 되고 있던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면 공장 가동을 최대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 계획에는 특근도 있고 일요 근무도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결국 노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현대차 노조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최대 생산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현대차가 차선책으로 GV60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못하게 생긴 겁니다. 지난 9월에 현대차 울산 1에서 5공장 사업부 대표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시점에 조합원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특별 연장 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일요일 특근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 연장 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 대표가 이걸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버렸고 아예 동의 서명까지 거부를 한 겁니다. 사업부 대표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갑자기 일요일까지 일을 하라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까 우리는 절대 못해, 이건데요. 이외에 특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언론은 또 다른 이유로 노조 선거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봤습니다. 울산 공장 내에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른 계파가 있는데 지금의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소비자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짚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진짜 넘쳐나는 것까지 모자라 포화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니, 추가 생산을 안 하겠다는데 반도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요? 결국 이건 반도체가 넘쳐나도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계약은 쌓여가지, 출고해야 할 물량도 점점 많아지지, 그런데 정작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지, 이러면서 계속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난 수요를 대응하려면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확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K8을 계약하고 왔는데요. 전시장 안내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경차 같은 차들은 10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력 모델들을 보면 K5는 최대 6개월 이상이고요. K8도 주력 모델은 8개월 이상, 스포티지는 7개월에서 9개월 이상, 심지어 소렌토는 9개월에서 11개월 이상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9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 산타페 일반 모델도 5개월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GV60이 무려 1년, GV70하고 GV80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고 대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팰리세이드였잖아요. 팰리세이드도 한창 출고 대기가 심각할 때 2만 명이나 계약을 취소했었습니다. 이때도 문제의 중심에는 노조가 있었죠. 자꾸 현대차가 수요 예측을 실패한 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본질을 흐리지 말자고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대차가 수요 예측을 실패한 건 맞습니다. 이게 원인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측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생산 늘리자고 했더니 특근 일수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서 안 된다고 반대해서 타이밍 놓치고 결국 타이밍 놓친 이후에 뒤늦게 수용하고 미국 공급 물량까지 겹치면서 해결을 깨끗하게 못했죠. 뒤늦게 생산량을 늘려야 하게 된 원인은 현대차였지만 출고 대기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는 노조와의 협의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건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문제는 이게 팰리세이드 한 차종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차종들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만 명 계약 취소가 아니라 10만 명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죠. 김승현 편집장이 최근에 K8 계약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거 1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사게 생겼어. 이러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출고하면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아직 내년 개소세 정책이 발표된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출고가 밀려서 내년에 차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는 거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1월부터 출고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웃돈을 줘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시에 상담을 해준 영업사원분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선 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게 당연하니까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돌아가는 고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도 피해, 이것 때문에 계약 취소되는 꼴을 보고 있는 영업사원들도 피해, 차가 출고가 안 되니까 돈을 벌 수 없는 회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물론 근무 연장이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하고 주말에 잠도 못 자게 일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평소에 그런다면 진짜 짜증도 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죠. 회사가 비상 상황이고 꼭 필요한 인력들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일해주는 게 고마워서 수당도 챙겨주겠대요.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기 기간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늘리자는 거고요.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된대요. 이 대목에서 노조사업부 대표의 발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 단축을 위해 수십 년간 싸워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노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근무 시간과 특근 그리고 특근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의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앞으로 신차는 계속 나올 거고 계약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공급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원자재가 해결되어도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대기 기간 단축은 앞으로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이런 소식이 또 나와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에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노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현대차 노조와 반도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